이번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사막 뉴욕 UFO라는 제목의 컨셉 아트 작업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업에 사용된 사진들은 픽사베이라는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였고, 내용은 뉴욕에 UFO가 등장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인류와 외계인과의 전쟁이 끝나고 황폐해진 모습을 상상한 장면입니다. 이 작업은 포토샵으로 작업했지만 작업을 완료한 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영상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방법은 블렌더로 프로젝션 매핑하고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인데 매트 페인팅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간혹 쓰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젝션 매핑에 대한 설명은 따로 다른 영상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먼저 자료 수집을 하였고 흑백으로 2개 정도의 장면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흑백으로 2개의 장면 썸네일을 한 간략한 과정과 흑백으로 작업한 2개의 장면 썸네일을 컬러로 바꾸는 작업 과정입니다. 이 썸네일들 중에서는 좌측 아래에 컬러 썸네일을 선택하였고 폰 작업을 위해서 새 캔버스로 가져와 전체 크기로 늘렸습니다. 그런 뒤에는 하늘의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 픽사베이에서 아래 사진을 선택했고 선택한 사진을 썸네일 배경 하늘에 대체해서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평선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색 보정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색감이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닥에 사용할 사진을 가져와 합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바닥을 먼저 작업하는 이유는 환경이 안정감 있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공간 안에 배치될 건물들이나 지형들은 환경에 맞추어서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합성을 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덧칠하는 작업도 함께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멀리 보이는 뉴욕 건물들 사진을 가져와 합성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우에서 주의할 부분은 태양이 역광으로 작용하고 있고 공기 원근을 고려해서 도심 건물들은 가급적 사진 속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공기 원근에 맞게 디테일을 줄이고 실루엣에 가깝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컨셉은 버려진 도심이므로 건물에서 나오는 빛들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섬을 표현하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 사진을 합성하는 과정과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섬 아랫부분을 위해 지형이 될 만한 사진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작업한 도심 건물들과 같이 역광인 점과 공기 원근을 고려해서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닥 지형에 마르고 남은 물이 강물처럼 형성된 모습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하는 모양의 강물 사진을 찾기 어려우므로 직접 그려서 어느 정도의 느낌만을 우선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경이 될 트럭과 트럭이 놓여진 바닥 지형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주변의 다른 물체들을 차례대로 작업해서 근경까지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근경 작업을 하는 이유는 공기 원근에서 최근경이 가장 컨트라스트가 세기 때문에 미리 작업해 두면 중경이 될 물체들을 추가할 때 공기 원근을 얼만큼 반영할지 가늠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바닥의 전체적인 공기 원근에 따른 컨트라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강물 쪽도 물결이 되어줄 사진을 찾아 약간 합성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심 빌딩 쪽 추락한 외계인 우주선을 그리는 작업 과정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원경이 되어줄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작업해도 좋았을 부분이지만
도심 빌딩들을 기준으로 근경까지의 공기 원근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미뤄둔 작업이었고, 다른 중경들의 물체들을 추가하기에 앞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우주선은 원하는 모양을 사진 자료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그려서 작업했고, 질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부분 재질에 도움이 되는 쉐입들과 사진 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경의 물체들을 넣기 전에 한 번 더 강물의 모양과 바닥의 공기 원근에 따른 깊이감을 수정 보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중경에 해당하는 물체들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체들은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대부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물체들을 먼저 작업하는 중입니다. 이유는 부서진 물체들의 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체들보다 많아서 미리 부서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체들을 추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경 물체들 중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체들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물체들보다는 이 물체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합성을 이용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작업해 주었습니다. 원경 쪽보다는 근경 쪽으로 진행될수록 디테일이 조금씩 더 있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블렌더에서 프로젝션 매핑을 진행해서 카메라가 움직일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미리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 블렌더 작업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미리 테스트해 두면 작업 중간에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여 프로젝션 매핑에 좀 더 도움이 될지를 미리 파악해서 반영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경에 좀 더 작은 물체들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최근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은 물체들이라 하더라도 사진 합성을 이용해서 물체들을 추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경의 경우에는 원근이 조금만 뒤틀려도 티가 많이 나므로 원근도 좀 더 신경 써서 작업해주면 좋습니다. 최근경이 마무리되면 원경, 중경, 근경 전체를 둘러보며 디테일이 필요하거나 밸런스가 망가진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거나 보완해줍니다. 작업 전체가 똑같은 디테일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요도에 따라 신경을 좀 더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컨셉 아트는 한 가지 작업 방식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이번 방식은 썸네일을 작업하고 바로 그 썸네일을 이용해서 본 작업까지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작업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더로 카메라를 움직여서 만든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